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아차 내부 고발 해고자 박미희입니다. 저는 2013년 대리점과 본사의 약속에서 판매 질서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더 이상 제가 그걸 말을 안 하면 영업사원들이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사 이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막아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느 대리점 누구인가를 밝혀달라고 해서 저는 익명으로 고발한 걸로 하겠다라고 하니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제 이름과 소속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저희 소장한테 제가 내부 고발한 사실을 알려서 저는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내부자 고발로 해서 박미희 동지가 해고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다는 것에 너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여자의 몸으로 10년을 투쟁했다는 것이 얼마나 능률겨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올라간다. 처음에 올라간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아니 잘못하면 예. 잠깐만 그걸 해야죠 이게. 땡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댓글을 원체 많이 고생하시다. 쓰셔갖고 20년으로. 댓글을 원체 많이 쓰셔갖고 내가 이름 다 외웠다. 조선의 조자, 선아. 박미희 동지의 기나긴 투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동지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너무나 인간적이고 하지만 싸울 때는 투쟁 의지로 똘똘 뭉친 우리 박미희 동지, 오늘 투쟁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의 투쟁을 결의하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10년 전에 기아차 판매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박미희라고 하는 판매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10년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 기아 자동차 판매에서 자동차 판매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자신들의 투명 경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내부의 판매 과정에서 비리가 있으면 비리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라고 자신들이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박미희 노동자는 판매 노동자는 기아차 본사의 지침에 따라서 판매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판매 비리 문제를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그 신고에 대해서 기아차 본사는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비리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고발한 박미희 판매 노동자를 조직 내에서 분란을 야기한다를 몰아서 오히려 내부 제보자인 박미희 노동자를 해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투명 경영, ESG 경영 등등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매 비리를 신고한 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파렴치한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시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희 노동자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본사의 지침에 따라 잘못된 비리 문제를 신고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조직 내부의 분란을 야기한 자로 오히려 해고되는 이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서 10년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건 아닙니까?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 법칙 쟁취하자. 내부 고발자 해고가 웬 말이냐? 저기서는 각성하라. 내부고발자 해고가 웬 말이냐? 정의선은 각성하라. 정의선은 각성하라. 쉔! 먼저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부고발자로서 참 어려운 투쟁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연대자들이 있는 투쟁들을 볼 때 항상 그것이 가장 부러웠던 내부고발자의 투쟁이었습니다. 내부고발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혼자서만 해야 하고 혼자서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내부고발자 투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실은 이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문제 해결보다 고소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이 없어서 대기업의 고소고발에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었고 억울했고 그러나 저는 오히려 힘있다고 거짓말로 고소고발을 시작한 자본에 끝까지 가려고 주먹쥐었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앞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경찰차가 4대 5대가 왔습니다. 저 집회하면서 육류깡패들 저 집회 물품 마음대로 벗겨지라고 어떨 때는 집회 물품 하나 내놓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112 신고 많이 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서초경찰서 정부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전공들 나와서 저를 도와준 적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론 제 가족들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불법이 흩어져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 부모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부재, 그것으로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고 앞으로도 그 상처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스러운 마음과 또 제 가족들은 그것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더 이상 내 투쟁을 낭비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6시가 못 돼서 보사 앞으로 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밝힌 바가 있지만 결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힘들었지만 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몸이 힘들다고 조금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저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앞으로 또 10년을 간다 하더라도 또 10년을 가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사과가 없고 노동자는 하나 인간이며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하게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거대한 현대자동차, 잘못된 현대자동차가 그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힘을 다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10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모든 것을 조급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아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제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수스리고
투쟁 자체가 지금 제 생활 그 자체예요. 예. 그냥 자체가 생활이 돼버렸어요. 투쟁 자체가 예. 저는 혼자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 투쟁이 여러 명이 주체자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혼자다 보니까 사실 투쟁 자체가 굉장히 외롭고 또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할 때 가장 큰 약점이고 그랬거든요. 사실 뭐 투쟁 방식을 어디서 뭐 생각하고 또 배워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회사 용역들이 이제 여자라는 약점으로 저한테 좀 이렇게 험상궂은 표정으로 대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아 정말 그 애들이 어떨 때는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제 마음에 아주 사실 그냥 못으로 탁탁 찌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써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언제나 존댓말을 쓰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저한테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작전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막 겁이 나고 이런 것보다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죠.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주변에서 집회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뭐 집회를 그만두고 이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서 보고 또 이렇게 몇 번 달려가는데 그 해결이 됐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래 보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회하는 노동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한 승리 이런 걸로 얘가 마무리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은 회사에서는 노동자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가 억울하면은 집회하겠지. 좀 하다가 우리는 대충 이렇게 좀 개기다가 뭐 대충 해결하고 보내면 되지. 근데 이게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아무리 내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이 땅의 노동자로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해결은 정말 노동자가 투쟁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마 어떤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힘들어도 참고 투쟁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에 저기다가 저희가 집회 신고를 내가지고 집회를 할 때 너무나도 내가 집회를 오래 했구나. 이제 또 오랫동안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내가 얻어가는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저 구석으로 거의 다 밀어넣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제가 보고 여기서 할 수가 없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보고, 또 우리가 문화재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집회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기서 하려고 시도도 했었는데, 뭐 경찰차가 사전에 알고는 와가 아예 막고, 경찰 버스들이 와서 막고 그랬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안쪽으로 계속 밀어 넣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찰청, 또 서울시 교통과 등등 제가 이제 다 확인을 다 했죠. 안전지대에서 저렇게 광장처럼 넓은 안전지대를 두고 왜 더 위험한 도로 1차선, 도로 한 차선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꼭 집회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결국 답변은 안전지대에서 할 수 있다, 답변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경찰청에, 거기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얻고, 서초경찰서에다가 왜 막느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막느냐 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기를 제가 집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도 이제 저렇게 넓은 안전지대가 있다면 집회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저는 그걸 제가 아마 좀 이렇게 만들어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 되면은 당연히 뭐 추위도 피하고, 동지들 오면 같이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천막을 사용을 했었어요. 했고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천막 이제 문도 오픈시키고, 또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늘 사각막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거기 앉아가 쉬기도 하고, 뭐 투쟁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용도거든요. 근데 이걸 뭐 구청에서 다시 또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냥 해야 되니까, 뭐 이유도 없어요. 그 우리 방에다 올렸나요? 스님, 바로 행정과장 이진진입니다. 자, 말 된다고 지금 하세요? 무슨 권리로요? 예? 권리 없다는 거 아시죠? 2020 이유 없다는 거 아시죠? 6월 12일 이유 없다는 거 아시죠? 예? 기아 소유의 불법 천막 등을 23년 6월 13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우리 시청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대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웃기고 있네. 내가 행정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투쟁을 했고, 또 진정한 승리, 투쟁의 승리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